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주 차네요. 네, 저번 시간 수업 잘 봤었죠, 여러분들? 그 마케팅과 광고에서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 마케팅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좀 안 되는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얘기했었던 이제 마케팅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마케팅 환경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환경은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 마케팅 바로 이제 옆에 쌓고 있는 미시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거시 환경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시 환경을 이제 뭐 작다, 작을 미라고 해서 이제 그 바로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시 환경은 이제 바깥쪽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은 미시 환경을 이제 마케팅 혹은 제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가 되는 사람들, 뭐 중간상, 경쟁 기업, 고객, 원료, 부품, 공급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시 환경에 속하고요. 그러면은 고객도 미시 환경이요? 그러면 거시 환경, 큰 환경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자 볼게요. 어떤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혹은 세계의 기술이 발전된다던가 정치 환경, 문화, 자연, 뭐 경제 혹은 인구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마케팅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미시 환경과 거시 환경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시 환경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경쟁 환경이 크게 이렇게 있고 아래에 이제 이렇게 공중이란 게 있는데 네, 공중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 일어나는 어떤 피드백 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잠시만요. 네, 31페이지에 나왔죠? 네, 31페이지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고객도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고객, 기업, 뭐 공사하는 공장, 공장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자가 있고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객 시장, 고객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이제 마케팅 중간 업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막 광고나 판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은 이제 기업과 경쟁 업자들과도 또 이렇게 상호 작용 혹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 그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C 환경에는 공급하는 사람, 기업, 경쟁업자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는 중간업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거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듯이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거시 환경에 대한 종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맞아요. 제가 하나 좀 더 찾아놨거든요. 자, 미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알면 좋을 내용들을 좀 하나 알아봤습니다. 미시 환경 중에서 이제 경쟁 환경, 이제 경쟁자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미시 환경의 경쟁자를 크게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순수 경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독점은 혼자 하는 겁니다. 경쟁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업체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점하는 경우는 그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 전기 누가 만들죠? 전기. 여러분들 전력.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 한 군데서 만들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100% 가지고 있고 시장 진입의 용이성.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이 전기 어디 쪽 파는 대로 넘어올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어렵겠죠. 거의 못 들어오겠죠. 이제 요 한국전력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차별적 우위는 이제 유일한 제공자라는 겁니다. 네, 제공자가 요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요 마케팅 전략은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특별히 뭐 솔직히 여기는 이제 마케팅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 여기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넘어갈게요. 과점은 뭐냐? 소수예요, 소수. 뭐 2개 내지 3개 기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시는 뭘까요? 자동차를 좀 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우리나라 자동차 생각나는 거 현대기아 2개 있죠? 뭐 더 조금 더 추가시키자면은 뭐 쌍용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없죠. 소수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시장 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별적 우위는 이제 비가격적 마케팅 요인이 좀 필요한데요. 네. 가격은 거의 2-3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에서 어떤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마케팅 요인은 방금 말했듯이 비가격적 요인의 차별화,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개예요. 뭐 예를 들어 뭐 4개 이상, 하지만 뭐 10개 이하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각각의 기업이 낮은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용이성도 다른 회사가 좀 들어오기에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 비가격 모든 걸 다 차별화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은 경쟁하는 순수 경쟁.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치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경쟁자 수도 많고요. 점유율도 낮고요. 용이성도 쉽고요. 차별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넓은 유통망의 저가 공급. 치킨 가격 중요하죠? 네,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환경에서 이제 공급업자를 좀 이제 볼 건데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보시면 이제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는 점유율을 좀 이렇게 본 건데요. 이게 19년 9월 자료거든요. 네.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37% 육박하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CATL이라는 회사, LG화학이 지금 10.7%고 삼성 SDI가 3.8%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이거는 네, 파나소닉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많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됐냐?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 네. 이쪽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이 발달이 되고 되게 개발을 많이 했던 게 일본 회사예요. 일본 쪽에서 얘네들이 엄청 많이 개발을 예전부터 선진적으로 좀 추구를 해왔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는 여러분들 차에다 기름 넣죠? 네, 기름 플러스 전기로 가는 차예요. 예를 들어 뭐 시내에서 40km 정도 뭐 이하로 달리면 전기로 자동차가 갑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더 엑셀을 밟거나 하면 그때 이제 기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쓰는 걸. 이런 게 하이브리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급업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 이제 거시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 환경이에요. 기술적.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발전된 내용에 따라서 마케팅 그리고 어떤 제품들도 많이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들 여행 가면 어디서 자요? 주로 뭐 호텔이나 뭐 민박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방을 잡고 자겠죠. 자, 그런데 여기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 여기 원래 이 집에 일반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이 일반인이 뭐 2달이나 3달 동안 장기 여행을 가요. 그럼 집이 비어 있죠. 그럼 그 비어 있는 집을 이렇게 이 나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내 집을. 요런 걸 좀 에어비앤비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집에 없을 때도 네,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요런 기술적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마케팅도 필요해진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타고 다니는 건데 우리 예전에 공익광고 만들 때도 예시로 보여줬던 거죠. 네, 이런 공유 서비스 같은 것들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경제적 환경입니다. 네, 여기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제 VVIP 카드라고 해서 네, 요거를 뭐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래요. 소수 몇 명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네, 요거를 만들면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대요.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런 식으로 연동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카드가.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환경도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마케팅도 활용한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사회문화적 환경입니다. 뭐 다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너무, 자,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코로나도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 네, 이거죠. 1인 가구 증가 때문입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TV 있고요, 핸드폰 거치대 있고요,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타이머인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마케팅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적 정치적 환경입니다. 네. 자, 요건 보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요게 지금 보면은 냉장고를 지금 이제 광고하는 건데, 이제 다른 회사랑 우리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900리터가 더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몇 리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더 유리하다, 뭐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인데,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뭐 몇 리터 이상으로는 못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게 큰 용량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매체 환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유튜브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이러한 매체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고요. 네. 요즘엔 어떤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은 모든 회사에서 마케팅할 때 필수입니다. 네. 필수로 같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받아주세요. 끊겼죠. 네, 환경 변화랑 이제 고객 지향적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관계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고객이 어떤 걸 지향하게 되는지. 네. 자, 고객이 지향하는 바가 예를 들어 저가격이야. 그러면은 이제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쫙 실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가격을 하기 위해서 뭐 원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마케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PR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해. 그래서 이윤을 최대한 높여. 그럼 또 다시 또 고객이 뭐 원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고객을 지향해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품 지향에서 고객 지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네, 고객 중심, 고객 점유율, 범위의 경제, 고객 충성도, 체험 판매, 개별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어떤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면 그 하나하나의 원가가 싸지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쫙 뿌리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반면에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제품들을,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소수의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의 유형들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범위의 경제입니다.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제 안 사 이러면은 이거 다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르죠. 저 A 제품, 나 이거 안 사 그러면은 B, C, D, E, F라는 이런 다른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미줄 많이 쫙 깔아놓는 거죠. 그게 범위의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과 관계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고객이 만족을 해서 나오는 피드백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배운 거 나왔습니다. 그죠? 기분 좋네요. 네. 구전을 창출할 수 있고요. 막 올리는 거죠. 후기 올리고 막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또 먹을 거예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재구매를 유도하고 소비 생활이 향상되고요. 배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업 성과 당연히 올라가고요. 국민 행복 좋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거래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 거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얘기를 바꾸자면 자 소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고객 여기 붙이면 돼요. 고객 관계의 강도가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자 볼게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으면 당연히 거래 기간은 맨 처음 한 번 샀으니까 여기겠죠. 근데 샀는데 좋아. 그래서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좀 또 샀겠죠. 근데 맛있는데 또 만족했어. 그러면은 고객과의 관계가 좀 더 올라가겠죠. 또 먹었어. 근데 또 맛있었어. 그럼 또 올라가죠. 맛있었어. 또 올라가죠. 맛있어.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보시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오토바이 회사랑 그 다음에 여기 레고를 제가 해놨는데요.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인 여기에 예시입니다. 네. 자, 레고는 레고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레고의 원산지. 레고는 어디에서 만들까요? 네, 레고는 스웨덴 겁니다. 레고는 어쨌든 네. 이 레고는 1895년인가 뭐 그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것도 오토바이 회사인데요. 여기도 엄청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뭐 옷, 재킷이나 뭐 부츠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그 가죽 재킷 하나에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한대요. 옷 하나에. 거의 명품보다도 훨씬 비싼 그 금액을 받고 있는 요런 좀 메이커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래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사는 사람은 무조건 나 무조건 할리 데이비슨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객 관계가 엄청 충실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잠재 고객 최초 고객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파트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할리 데이비슨을 엄청 오래 타던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여기 본사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타봤는데 요런 게 좀 불편해. 나중에 제품 개발할 때 요런 것 좀 해서 개선 좀 해요. 라고 이렇게 고객이 막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막 몇십 년 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에서도. 그래서 아, 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잠재 고객, 최초 고객, 반복 고객, 멤버, 파트너로 이렇게 장기 고객으로 이어지는 게 네, 현재의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 보신 게 이제 관계 마케팅인데요. 네,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요. 쌍방향 의사소통, 방금 말했던 범위의 경제, 그 다음에 고객 점유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차별화 및 관리의 초점이 당연히 고객이죠. 고객이 원하는 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예전에는 지금도 간접 마케팅을 많이 이제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이제 직접 마케팅도 엄청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가는 거. 그래서 그냥 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여기서 그냥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그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고객의 이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싸질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좀 참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직접 마케팅,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직접 마케팅 경로의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인적 판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인적 판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걸 이용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자, 요거 보시면 자동차용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에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거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예요, 본사. 공장. 여기서 고객한테 바로 파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혹은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마케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마케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 및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 기말고사 안 보기로 했죠, 맞아.
수행표가 관련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